재치 넘치는 순간 돌파, 화려한 드리블과 스피드, 개인기와 순발력까지 갖춘 전 국가대표. 유럽 무대까지 장악하고 3회 연속 월드컵 국가대표로 발탁된 전설의 축구선수 이영표. 2013년 현역 은퇴 후 해설위원으로 데뷔해 쪽집게 해설로 선수 시절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는 말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고. 남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KBS 축구해설위원 이영표 씨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영표 선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최절정기를 만들어냈던, 그리고 이제는 KBS의 해설위원으로 수십 년간 월드컵 중계를 저어오던 KBS를 다시 1등하게 만들어주신 이영표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와보시니까? 네.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할 줄 아는 말 잘생겼어요 밖에 없죠?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영표 선수를 보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수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냥 오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영표 오빠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텐데, 오늘 주제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입니다. 제가 축구를 시작한 이후로 또 은퇴하기까지 축구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이 역설적이게도 실패였기 때문에 이 실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건 어떤 자리에 있건 세계 최고가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다가 지금은 또 세계 최고의 해설자가 된 이영표 오빠의 여러분의 삶을 향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이때 저는 계속해서 축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축구는 경기를 하면 잘했다 못했다 이겼다 졌다 그리고 너 때문에 졌다 너 때문에 이겼다 이 실패와 성공 그리고 또 이 패배감과 어떤 만족감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고 또 축구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하면서 힘든 적도 많았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대부분의 감정은 실패감이었어요. 좌절감이었고 불만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밝게 웃고 즐겁게 생활했지만 문득문득 혼자 있을 때 또 내 친구들이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갈 때 제가 느꼈던 패배감 또 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항상 느끼면서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상당히 즐겁게 웃었지만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오늘날 우리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이 환경 때문에 생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쟁 속에 놓인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노력이라는 단어가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그쵸? 열심히 하면 발전한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여기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이 나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하는 패배감을 여러분들 속에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제가 중학교 때는 저는 항상 드리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수를 제쳐내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항상 드리블 연습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구를 하다가 공이 가운데 딱 떨어지면 그 볼을 제가 먼저 가져가고 싶었어요. 공이 뒤로 넘어가면 제가 나랑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빨리 뒤로 돌아서고 싶었어요. 더 빨리 달려가고 상대보다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그 공을 가져가서 무조건 그 공을 내가 이기고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경기장 안에서 나랑 함께 축구하는 애들보다 더 빨리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제가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2단 뛰기를 1000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2단 뛰기 100번을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학년 때 2단 뛰기 100번을 10번에 잘라서 1000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2단 뛰기 줄넘기를 한 번에 1000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2단 뛰기 줄넘기를 2년 동안 매일같이 했고 저녁 때 2단 뛰기 줄넘기를 한 번에 1000번 할 수 있을 동안 제 줄넘기가 2번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줄넘기가 2번 끊어졌을 때 아주 마음속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줄넘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숙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에게 오는 큰 만족감이었어요. 제가 줄넘기 2단 뛰기를 2년 동안 1000개씩 했을 때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대1을 하잖아요. 1대1 드리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볼 갖고 지나가면 못 쫓아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떨어지는 순간 다 제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무조건 가서 제가 뛰면 그 공 제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력이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만족해요?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보다 성적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노력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성적 안 올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 내가 노력한 것이 3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법칙이에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학생의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네, 아마 지혜로운 분이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대부분의 실패, 그리고 그 잠깐의 성공, 그렇게 저는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뭐죠? 그러면 실패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습니까?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고 실패의 반대말이 성공입니까? 저는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운동을 하면서 너무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전국대회 결승전, 또 외국의 스카우터가 제 경기를 보러 왔어요.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 경기만큼은 제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런 경기가 한 7, 8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 8번의 경기가 저는 다 못했어요. 다 졌고, 그때 저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난 끝났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나는 졌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좌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라고 했던 그 실패가 저를 허물어뜨리거나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요,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이라고 말했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내 능력 밖의 일이다, 한계를 만났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재능이 없다 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포기하고 싶다, 안 돼, 난 끝났어. 이 감정을 느낀 사람이 모두가 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실패 앞에서, 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 한계 앞에서 그 한계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네, 사실은 원래 1시간 해야 되는데 18분 해갖고. 네. 너무 듣는 친구들이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들어줘서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이 사전에 받은 거라 오늘의 강연 내용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아까 보다가 좀 짠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박지성 선수와 경기 중에 손을 터치하는 명장면이 있는데 기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토트넘에서 경기했을 때 얘기죠? 네. 기분 괜찮았습니다. 기분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손을 잡았죠. 네. 손을 잡았는데 제가 좀 세게 잡았습니다. 네, 네. 세게 꽉 좀 이렇게 잡았어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친분을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았는데, 같은 팀 선수들이 야, 너 뭐 적군이랑 손잡고 그러냐 뭐 이런 말 안 하던가요? 좀 몰래 잡았어요. 그래서 몰래 잡았어요? 선수들은 모르고. 선수들은 모르고. 우리 둘이끼리 몰래 잡아서.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기 예측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는 중요한 것 하나는요. 경기는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냥 예상하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그런 바램이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BBC에서까지 이영표 해설위원의 예측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방송 중에. 네. 뭐라 그러던가요, 그 친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갑자기 몇 개가 한 두세 개가 맞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근데 제가 월드컵 하면서
한 100개 틀리고 한 두세 개 맞았는데 사람들은 두세 개를 기억하고 100개를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틀린 네. 100개를.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별명을 많이 얻었습니다. 문어라는 별명도 생겼고요. 네, 이영표의 표자를 따서 표스트라다무스도 있고. 네. 아니, 굉장히 저 예측을 잘하시니까 별 쓸데없는 걸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2018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우승할까요, 이제? 16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16강? 16강이면 네. 됩니까? 네. 아무리 후배들이 잘해도 내가 세운 4강의 업적은 넘지 말아라. 뭐 8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안 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 질문이에요. 2002년 멤버 중 누구랑 가장 친하세요? 2002년 멤버들을 우리 뭐 다 친했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렸으니까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다 친했어요. 가끔 다시 모입니까, 요새도? 가끔 뭐 우리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모임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 봅니다. 그렇게 모일 때는 누가 이렇게 딱 모두에게 연락을 돌리고 모여라 딱 하나요? 그거는 김병지 선배님께서. 김병지 선수가. 선배님, 네. 그거를 합니다. 깃발을 꽂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 모여라. 네. 안 오면 맞습니까? 네? 안 오면 맞나요? 맞진 않는데요. 연속 2년 안 나오면 제명이에요. 2년 연속 안 나오면 제명받게 됐어요. 무서운 모임이네요. 알겠습니다. 축구 선수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축구 선수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축구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가 너무 재밌는데 이 축구를 더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재밌게 하려면 축구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재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까라는 또 그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럼 우리 친구들도 꿈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좀 보면 되겠네요. 요 또래에 있는 친구들은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뭐를 하고 싶지보다는 내 재능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능을 열심히 찾죠? 근데 그 재능을 열심히 찾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 뒷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재능을 찾아야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뒷 배경에 마음이 숨어져 있고요. 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거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재능은 저는 찾는 것이 아니라 재능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전 하나도 못 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루에 8시간씩 3달을 피아노를 쳐요. 네. 하루에 8시간씩. 그러면 저 3개월 후에 제가 피아노 웬만한 거 다 치겠죠. 아마도요. 그렇죠? 네. 8시간씩 친다면 그러면 제 친구가 저를 보고 너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동안 피아노를 친 사람이 정말 피아니스트가 저를 보면 우습겠죠. 아마도요. 3개월 네. 친 거 보고. 네. 바로 재능은 이런 거예요. 재능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3시간 만에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쟤는 저거에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노력이 재능을 이겨요. 여러분,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제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능으로 미래가 다 결정난다고 한다면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쵸? 공부할 필요도 없고 꿈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쵸?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능은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면 재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되면 좋아져요. 여러분 공부가 싫죠? 근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요,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져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시험 볼 때마다 1등하는 친구는 뭐 매일 시험 보고 싶겠죠, 뭐. 그렇습니다. 매일 시험 보고 그냥 뭐 매일 1등하고. 예. 그런 애 싫다고요? 저도 싫어요, 그런 애. 네. 하지만 지금 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재능이 노력을 이게 반대로 말했네.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네,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여러분 이영표 해설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말이 여러분도 듣기가 좋았나 봐요.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대신 거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재능을 이길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거 정말 이게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번외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이 내가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스스로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였나요?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딱 될 무렵인데 저는 학교의 주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대학교 이제 건국대학교를 나왔는데 건국대학교 주장이었는데 우리 대표팀에 올림픽 대표가 6명이 있었어요. 우리 그 대학교에. 근데 저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표 선수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막 혼자 개인 운동을 나가서 막 그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5명이나 국가대표를 되고 심지어 제 후배도 국가대표였어요. 올림픽 대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어른들이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 발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난 열심히 10년 동안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구나. 어차피 축구는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아주 큰 실망감에 빠졌어요. 이거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다 결정돼 있는데 나만 헛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신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3주 후에 올림픽팀 테스트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올림픽 정식 멤버가 됐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재능 있는 애들이 무조건 되는구나. 노력은 아무리 해도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에서 다시 노력으로 열 수 없는 문은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만일 그 직전에 그만뒀더라면 저는 영원히 재능 가진 사람만 성공하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네. 오늘 이영표 해설위원의 강연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제 마음에 울린 것 이상으로 큰 울림이 돼서 남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해설위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